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할로. 자, 이번 주 국가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손님이 좀 한 분 오셨죠? 자기소개.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마석고등학교 3층에 있는 진로교육부에서 진로교육 부장을 맡고 있는 문성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분위기 좋네요. 오늘 왜 오신 거죠? 그러니까. 예, 오늘 의뢰를 받고 왔습니다. 의뢰는 이제 농어촌 전형을 저희 마석고 학생들이 많이 쓰는데 이 농어촌 전형에 대해서 뭐 오해를 하고 있는 분도 많고 또 좀 더 잘 알아서 준비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제 부장님께서 이제 섭외를 주셔서 예, 강제로 오게 됐습니다. 네. 자, 끌려온 거죠? 끌려온 거. 네. 오늘 농어촌 전형을 싹싹 알려주셔야 됩니다. 예. 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부장님께서 자료까지 준비를 하셨어요. 자료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바로 시작하면 되나요? 네. 네. 이제 마석고등학교 농어촌 전형 탐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어촌 전형이 뭔지 그리고 기준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 전형을 뽑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석고 학생들이 일단 고민하는 게 이제 수시로 갈 거냐, 이 정시로 갈 거냐, 이제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를 먼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원래 마석고 하면 수시 이랬었는데 요즘 워낙 학생들이 우수하다 보니까 이 정시를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럼 과연 그 선택이 맞는가? 물론 개인마다 좀 다르겠지만 이 얘기를 들으면서 본인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어떤 거를 준비했을 때 좀 더 본인한테 유리한지는 본인이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 교과, 종합, 논술은 지금 수시 전형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이 정시는 이제 우리가 수능 보고 가는 정시에 해당하는 전형인데 결국에는 수시가 훨씬 정시보다 그래도 많이 뽑는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수시 중에서도 교과를 많이 뽑는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옆에 막대 그래프 그 붉은색을 보면요. 근데 우리가 밑에 표를 보면 이 주요 15개 교와 전국대학 간의 격차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일단 현재는 저 전국대학 지방까지 합친 게 아니라 주요 15개 교,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을 들으면 알 수 있는 서울에 있는 그 일명 인서울이라는 학교를 원하시잖아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즉 내신을 중심으로 가는 학교보다 종합으로 가는 학교가 훨씬 더 많다. 논술은 되게 적죠. 물론 정시도 전국대학보다는 정시도 주요 15개가 많긴 합니다. 하지만 수시 교과랑 종합을 합치면 정시보다 여전히 많은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일단 수시와 정시를 생각할 때 나는 어떤 전형이 알맞을까 한번 본인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본인의 내신 성적이 우수한가. 여기서 말한 내신 성적이 우수하다라는 건 3등급 정도면은 그래도 수시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시에서요. 교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수시에서. 모의고사 성적이 우수한가. 그 모의고사 성적이 우수한 친구들이 수능에 되게 적합할 거다, 그러니까 정시에 적합할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모의고사 성적이 좋은 친구들은 수시에서도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건 좀 뒤쪽에 알려드릴게요. 나는 심화학습이 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내신 위주의 공부가 아니라 그보다 좀 더 심화가 되어가지고 아마 이런 친구들은 모의고사 성적이 좀 잘 나오는 친구들이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영어나 이런 것들이 중학교 때부터 준비되어 있고 지금 현재 영어 공부를 딱히 하지 않아도 2등급 이상이 항상 나오는 친구들, 뭐 그런 경우에 심화학습이 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고등학교 내신 성적은 쉽게 얻을 수 있을까? 지금 1학년 분들 중학교 성적이랑 어떤가요? 중학교 성적과 비교해보면 고등학교 내신 성적을 따기가 쉬운가요?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내신 성적을 따는 게. 그렇다면 내신 성적은 따기가 어려운데 수능 성적은 잘 딸 수 있을까? 제가 마석고등학교에서 지금 5년째 있고 고3을 4년 가르쳤고 그 전 학교에서도 6년 동안 고3을 가르쳤어요. 근데 구리남양주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자신의 내신 성적보다 수능 성적이 더 잘 나오는 학생은 몇몇 학교에 정말 일부밖에 없습니다. 아마 마석고 정도에서 내신보다 수능이 더 잘 나온다?
본 적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수능 성적이 우수한 친구들 대부분 전교 10등 안에 있는 친구들, 내신 성적과 수능 성적이 상관이 있습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 좋은 친구가 수능 성적도 좋을 수는 있지만 내신 성적이 좋은 친구가 수능 성적이 좀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수능 성적이 좋은 친구들은 내신이 반드시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 성적을 위해서, 그러니까 수능만 공부한다, 내신을 버리고 수능을 준비한다, 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럼 마석고등학교는 수시 위주의 고등학교인가 정시 위주의 고등학교입니다. 수시 위주의 고등학교라고 단언코 말할 수 있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게 수시 위주의 고등학교라고 해서 수능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는 좀 다른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시 위주의 고등학교에도 불구하고 수능을 준비했을 때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더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우리 학교 학생들은 지금까지 그러니까 수시 정시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은 고3에 올라왔을 때 이과 같은 경우에 그래도 정시를 보겠다는 친구들이 한 반에 20%? 20%? 예, 20% 정도, 혹은 많은 반은 한 30%까지도 정시를 보겠다는 친구들이 있고요. 최종적으로 너무 많은데. 예, 우리 생각하고는 너무 많죠. 근데 아니, 제가 다른 학교에서 이제 근무할 때 네. 보면 그 정도가 아니라 보통 한두 명? 네, 네, 거의 정시는 그렇죠. 이제 한두 명 이렇게 하는데 마석고는 좀 우수. 예. 아, 네. 그런데 이제 뭐 이번에 고3도 그렇지만 작년도 고3도 그랬고 그 전년도 고3도 그랬지만 이게 결론적으로 9월 모의평가를 보고 이제 그 다음에 수시 원서를 접수하게 되는데 그 20-30% 학생들 중에 9월 모의평가를 보고 나서 그 중에 90%가 포기합니다. 정시로 실제 원서를 쓰는 친구들은 반에서 1명, 2명이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처음에는 애들이 대부분 다 수시를 준비하다가 네, 성적이 좀 안 나오니까 안 되겠다. 나는 정시로 가야겠다라 준비를 막 했어. 네, 근데 나중에 결국 보니 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원래대로 간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정리를 잘해. 아주 정리 잘하죠. 정리왕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네. 그럼 2학년이나 1학년 때 난 정시를 가야지 라고 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신이 안 나오는데 수능이 나올 리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내신을 아예 버리고 난 수능 공부할 거야 라고 했을 때 고3이 되어서 수시로 변경을 하면 갈 데가 없다. 그러니까 결국엔 수시 정시를 선택의 문제로 가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당연히 이제 순차적으로 왜 수시를 먼저 하냐, 먼저 한번 해보자. 그렇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우리가 모의고사 성적이 어느 정도 잘 나오고 이랬을 때 우리 정시를 이렇게 또 확장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렇죠. 그렇게 가야지 꼭 뭐 우리가 이분법처럼 이걸 딱 나눠서 선택한다 이러면 안 되겠다. 굉장히 리스크가 큽니다. 네. 정말 리스크가 크고요. 정말 갈 데가 없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실제로 정시로 그러니까 괜찮은 학교에 간 친구가 있어요. 작년에 정말 오랜만에 마석고에서 정시로 괜찮은 학교 간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수시도 준비하면서 모의고사도 잘 나왔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 모의고사로 충분히 갈 수 있는 학교를 제외하고 수시를 좀 높게 썼고 좀 높게 써서 수시는 모두 떨어졌고요. 꾸준히 공부해왔던 모의고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대학을 갔죠. 근데 어쨌든 공부는 잘한 학생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내신 성적 좋고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시 원서를 쓸 때 사실 수시 원서에 들어가지 않는 모의고사 성적을 계속 물어보거든요. 이게 입시 컨설팅을 받거나 그렇죠. 뭐 이렇게 우리가 어디에 대기업이나 있는데 질문을 하게 되면 학생들 모의고사 성적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그러면 그게 나의 전국 위치거든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그러면 이 정도 대학을 가기를 원한다고 봤을 때 수시에서는 조금 더 상향해서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렇죠. 보통 이제 그렇게 수시 포지션을 잡아야 되는데 그게 그렇죠. 아니라 우리는 너무 이거 아니면 이거다 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좀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고3 올라오시면 이제 3월에 상담을 합니다. 선생님들하고. 그러면은 아이러니하지만 수시 원서의 기준은 항상 본인의 1, 2학년 모의고사가 기준이 됩니다. 그걸 가지고 거기보다 위를 써야 되는데 정시를 아예 근데 이제 본인이 내신만 잘 나오고 이제 수능이 안 나왔을 경우에는 이제 종합전형을 쓰게 되는 거고요. 수능까지 나온다면 교과전형도 쓸 수 있고 종합전형 중에서도 좀 상위권 대학을 쓸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 좀 나오고 좀 여유 있게 여러 가지 대학을 좀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범위가 좀 넓어진다라고 보면 되겠죠. 네, 농어촌 전형 좀 보죠. 예. 오늘의 메인이죠. 네. 좀 알고 있어야 되고요. 네. 무적이 아니라는 거. 네. 무적이 아닙니다. 농어촌 전형은. 준비하지 않으면 쓸 수도 없고
받고 써도 합격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네, 일단 기본 조건이 있습니다. 본인이 농어촌 전형에 해당해야 돼요. 여기 화면에 나와 있지만 본인의 경우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12년 동안 농어촌 지역에 살고 농어촌 지역 학교에서 졸업하면 쓸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본인과 부모 모두 중고등학교 6년. 6년 동안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학교도 거기서 나오는 건데 쉽게 생각하면 본인만 12년 동안 농어촌 조건이 되거나 그게 안 된다면 부모랑 같이 6년 동안 이 조건에 해당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특정 몇 개 학교는 이 1번 조건에 해당하는 친구만 뽑는 학교가 있고요. 또 2번 조건에 해당하는 학생들만 뽑는 학교가 좀 있습니다. 물론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이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선발하긴 하는데요. 예를 들어 국민대학교 같은 경우 아마 이번에 인서울 학교 중에서는 국민대학교만 이 1번 조건에 해당하는 친구들만 뽑습니다. 사실은 이제 학교마다 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뭐 유형 1, 유형 2 그렇게 얘기합니다. 1, 2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1 또는 2만 되면 되는데 소수의 학교들이 1이나 2 하나를 선택하고 있다. 그럼 이거는 확인해야 되겠네요. 네, 확인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까지는 12년을 유형 1만 허용하는 데는 제가 알기로 국민대밖에 없고요. 네, 원서 접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대입에서의 농어촌 전형의 어떤 활용을 살펴보면 일단 좋은 점이 농어촌 학생끼리의 제한 경쟁입니다. 나중에 수시 원서를 쓰면 알겠지만 누구나 쓸 수 있는 일반 전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특정 조건이 돼야만 쓸 수 있는 이 특별 전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농어촌 전형은 그 특별 전형의 한 가지 유형입니다. 이 조건을 가진 친구들끼리만 경쟁하다 보니까 확실히 경쟁률은 좀 떨어지고요. 그리고 이 아무래도 농어촌 학생들이 일반 도시의 학생들보다 어떤 교육기회나 이런 게 좀 적기 때문에 활동의 영역에서 좀 제한이 있어서 우리가 일명 스펙이라고 하죠. 그 스펙이 일반 전형의 학생들보다 좀 떨어지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마석고는 어떠한가? 이제 한 몇 년 동안 이렇게 농어촌 전형을 쓰다 보니까 확실한 건 마석고에서 정말 열심히 활동하고 자기의 진로에 해당하는 걸 찾아서 준비한 친구들은 그래도 농어촌 전형에서 비교 우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농어촌 전형과 일반 전형 중에 뭘 선택해야 될 거냐라고 한다면 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90%는 농어촌 전형을 선택하라라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어촌 전형으로 계속 애들이 우리 학교는 대부분은 잘 간다는 자료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농어촌 전형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선발 인원수가 굉장히 적거든요. 나중에 선발 인원수 딱 보는 순간 압박이 오는 거죠. 일반 전형은 10명 뽑는데 농어촌 전형은 2명밖에 안 뽑는다. 선생님, 여긴 10명 뽑고 여긴 2명밖에 안 뽑는데 너무 적게 뽑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해서 어떤 친구는 일반 전형을 쓰고 어떤 친구는 뭐 농어촌 전형을 쓰는 친구가 있는데 결국에 합격률을 보고 결과를 분석해 보면 그래도 농어촌 전형이 합격률이 높다.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꾸준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 정말 경우에 따라 농어촌에서는 반대로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생길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이제 그게 이제 변수이긴 한데요. 워낙 인원이 적게 뽑다 보니까 나와 같이 그 과를 지원한 친구들이 어떤 친구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인원수가 적다 보니까 조금만 더 지원하면 경쟁률이 확 올라갈 수도 있고 운이 좋아서 자기가 쓴 그 학과의 그 농어촌 전형에 지원한 그 학생들이 좀 스펙이 좀 낮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높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인원이 적다 보니까 추가 합격도 많이 안 도는 게 있어서 그런 측면에 좀 불안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래도 수시 전형 6개를 쓰면 그래도 약간 상쇄된 측면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왜냐 워낙에 일반 전형으로 들어오는 다른 학교 학생들의 스펙이 좋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전반적으로는 농어촌 전형이 그래도 좀 낫다. 이렇게 그래도 유리하다. 그래도 유리하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밑에 또 보면은 이제 고른기회 전형 등 다른 특별 전형의 조건으로도 활용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요. 요즘에 농어촌 전형이 그 농어촌 전형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특별 전형, 그러니까 뭐 기초생활 수급자라든가 이렇게 사회적 배려 대상자나 고른기회 전형이라고 해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또 다른 전형이 있거든요. 그 전형에도 농어촌 학생들이 쓸 수 있는 조건으로 들어가 있는 학교가 많거든요. 그래서 농어촌 자격이 되면 그 여러 가지 특별 전형을 좀 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수시와 정시에서 모두 선발한다. 뭐 이런 걸 좀 말씀드릴 수 있고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전형에 비해서 대체로 커트라인이 좀 낮고요.
그리고 수시인 경우에 대부분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그래서 수능을 거의 보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최상위권 대학을 제외하곤. 그리고 아까도 이제 부장님이 준비하신 자료에도 봤지만 교과 전형도 좀 늘어나고 있는 편입니다. 예, 근데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워낙 커트라인이 높아서 교과 전형에서 인서울을 하려면 그래도 2등급 때 초반 그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학교 생활 열심히 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다면 종합 전형으로 거기보다 한 단계 더 위의 대학을 합격할 수 있어서 그래서 내신도 중요하지만 활동을 되게 열심히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농어촌 정시. 네. 대부분의 학생이 농어촌 전형으로 수시로 대학을 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능 성적이 좋은 학생인 경우에 되게 없죠. 사실은 굉장히 없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상위권 애들 중에서 이제 나중에 좀 내신이 1학년 때 굉장히 나빴다가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2학년 때부터 공부를 막 해서 내신 성적도 쭉 올라가면서 수능 성적까지 같이 올라간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통 내신으로 보면은 그렇게 높지 않지만 3학년 때 내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리고 수능 성적도 좀 잘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럴 때는 좀 정시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정말 정시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전형보다 좀 현저히 높은 대학에 합격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런데 조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평소 모의고사에서 2등급 정도는 나와야 그래도 상위권의 대학을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2등급 23 정도는 안정적으로 나와야 그래도 농어촌 정시를 준비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모의고사 성적을 올리는 게 쉽진 않기 때문에 정말 꾸준히 공부를 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신을 포기하고는 학교 공부를 포기하고 내신 성적이 안 나오는데 수능만 잘 나오는 경우는 정말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강조하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거는 다 아실 것 같아요. 이거 농어촌 전형 아마 유튜브에서 한번 했었을 텐데 내신 정말 중요합니다. 농어촌 전형에도 대부분의 그 농어촌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 내신이 학업 역량이라든가 그 종합 전형에서 평가하는 그 영역에서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평가에 다 참고 사항이 되기 때문에 대학의 전공과 관련된 그 과목의 우수성도 좀 보여줄 필요가 있고요. 성적의 향상도 이런 것도 전부 다 평가를 하기 때문에 내신 학교 공부에 좀 충실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 그리고 학교에 여러 가지 교과 활동들이 있잖아요. 뭐 수행 평가도 있고 조별 활동도 있고 탐구 활동도 있고 마스코에서 이런 걸 많이 준비하는데 또 자율적으로 주제를 줘가지고 그런 거 탐구 한번 해서 발표하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럴 때 그냥 생각 없이 하지 말고 전공과 연계돼서 혹시 2학년이면 1학년 때 활동과 연결해가지고 이제 뭔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활동을 좀 생각을 하고 활동을 하면 그냥 막 하는 것보다 그래도 한 번쯤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게 좀 더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서 진행하면 나중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스토리가 생기겠죠. 예, 스토리가 생기겠죠. 예.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됩니다. 한 번만 그냥 하지 말고. 예, 비교과 활동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말하는 비교과 활동은 동아리라든가 지금 아마 진로소 그룹 하고 있잖아요. 예, 진로소 그룹 같은 것도 주제 정할 때 한 번쯤 더 생각해 봐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 각 학교의 뭐 인재상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합니다. 사실 깜깜이 전형이라고 하는데 깜깜이는 아니고요. 그 학교에 적합한 친구를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특성에 맞게. 그렇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은 학생은 선발될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마 지금 1학년 친구들은 자기소개서가 없고요. 네. 그리고 2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자기소개서가 현재 줄었거든요. 쓰는 학교들이. 그렇기 때문에 생활기록부만 봐도 이 학생이 왜 이런 활동을 했는지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자기소개서가 있으면 그나마 이제 그런 걸 좀 설명할 수가 있는데 그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해서 좀 더 준비를 하고 관심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어떤 그 생활기록부에서 그 고등학교 과정 속에 성장하는 모습이 좀 들어갈 수 있게 할 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또 지금 원격 수업하면서 이제 뭐 턱만 보이게 하고 이렇게 다른 거 하고 이럴 때가 아닙니다, 정말.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네, 큰일 났습니다. 네, 지금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예, 선생님과 상담도 좀 많이 하고. 그 2학년 학생들은 이제 뭐 1년 남은 거죠, 이제. 그렇죠. 1년 안 남았나? 뭐 이제 그런 것 같아요, 2학년은. 나 그 얘기했어요. 그 수업하다가 다음 니네 차례야 말이면서 1년 남았다고. 이제 3학년은 끝났어요. 3학년은 이제 끝났고 이제 여러분 2학년 분들이 이제 1년 딱 남았다.
1년 뒤면 원서 다 끝났고 이제 자기소개도 거의 끝나고 대학 이미 정해졌다.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네,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보고 좌절하는 애가 생기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준비할 수 있죠. 왜냐하면 아직 2학년 생기부가 남아 있고 지금부터 준비하면 어쨌든 2학년 2학기지만 지금 이미 지나온 건 1학년 생기부만 지나간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2학년 생기부가 남아 있고 3학년 생기부가 남아 있기 때문에 3분의 2가 남아 있어서 성적 상승과 함께 생기부를 알차게 꾸민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가 담임이었을 때 학급의 그 내신 평균이 좋지는 않았어요. 네. 그런데 애들이 2학년 2학기 성적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쭉 올라온 친구들이 좀 많아서 이 친구들 3학년 1학기 때까지 이 성적의 상승 곡선을 유지하면 괜찮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그렇게 된 친구들은 원하는 대학을 거의 다 갔습니다. 정말. 예,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성적의 상승. 아직 시간 남았습니다. 아직 1차 지필도 안 봤으니까. 그렇죠. 네, 기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록되지 않은 활동은 평가받을 수 없다. 명언이네. 명언입니다. 기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활동하는 것도 되게 좋은데요. 활동하고 끝내면 안 돼요. 그게 결과로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그게 생기부에 기록되었는지 집요하게 체크를 계속 하셔야 돼요. 네. 근데 이거 나 활동하다 보면 안타까운 건 선생님들이 너 뭐 했는지 보고서 좀 내봐 막 했는데 뭐 재밌는 활동이었어 이렇게 쓰고 말아.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러니까 막 써주고 싶은데 본인이 이렇게 한 내용이 없게 쓰면 선생님들이 써줄 말에 사실은 그렇게 많아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뭔가 하나의 주제를 정해가지고 전공적 합성을 드러낼 수 있는 어떤 이론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들 섞어가지고 심화된 학습을 했다는 걸 좀 구체적으로 적어서 보고서를 제출해야 이 선생님들도 그거를 보면서 써줄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주도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선생님들이 아무리 이렇게 뭐 행사를 하고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소감이 재밌는 활동이었어요. 네.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 내가 정말 궁금한 부분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시행착오를 거치고 많은 그 안에 스토리들이 흘러가면 당연히 이제 그 내용들이 글로 써봐라 했을 때 툭 찌르면 뭔가가 맺힌 것들이 한없이 나오겠죠. 사실 그런 활동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대학에서 제일 좋아하는 인재가 그런 인재인 것 같아요. 이렇게 뭘 써보면 지적 호기심이 많은 친구. 맞아. 네. 그리고 자기 주도성이 있는 친구. 네. 그러니까 그게 전공적 합성과 딱 어우러지면은 완벽하게 이 종합전형과 어울리는 친구가 되기 때문에 맞아. 뭔가 계속 탐구하는 것을 좀 보여줘요. 그러니까 문과든 이과든 다 탐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탐구하는 것들을 1학년에서 2학년으로 2학년에서 3학년으로 특히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동아리에서 진로 소급으로 이렇게 연결해 가면서 좀 심화된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활동 중심으로 좀 써주면 그렇죠. 되게 뭐 좋은 생기부가 나오고 결과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활동 하나가 이렇게 잘 연결이 된다면 우리 같은 경우에 학생부 종합 전형을 농어촌 전형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학생들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훨씬 비교 우위가 훨씬 딱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관심을 좀 갖고 그 관심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로와 좀 항상 어떻게 하면 이 진로와 내가 하고자 하는 것과 연결할 수 있는지를 좀 고민하고 고민이 없어요. 고민을 해야 돼요. 네. 생활기록부의 진로에 대한 나의 고민과 도전이 계속 기록돼야 돼요. 이거 딱 캡처해가지고 갖고 있으면서 이거 붙여놓고 계속 고민하고 기록하자. 고민하고 기록하자. 그것만 되면 정말 종합전형 준비 잘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종합전형을 굉장히 좋게 평가하는데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잖아요. 좋게 평가하는데 유일하게 제가 좀 종합전형에서 이거는 좀 아쉽다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적극적인 학교 활동을 해야 평가받는다. 그러니까 소극적인 학생들은 사실은 종합전형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마석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옛날부터 아는 친구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분위기가 좀 괜찮기 때문에 좀 많이 참여하려고 그래도 자신을 좀 드러내고 그런 활동들을 하려고 노력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로와 연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항상 연계하고 그 다음에 성장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라. 조금 차근차근 좀 더 확장하거나 심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로 탐색. 제발 꿈 좀 가지세요. 그러니까 변할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로 내가 뭐가 되고 싶다. 어떤 걸 좋아한다. 이런 거를
생각해야 돼요. 그거를 머릿속에 집어넣고 활동을 하지 않으면 진로와 연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 추후 변경돼도 상관이 없지만 무엇을 하고 싶은지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3이 딱 됐는데 어떤 과 갈 거야?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생기부를 딱 봤을 때도 모래알 같은 거죠. 네. 뭔가 생각이 있어서 했으면 그게 연결돼서 보일 텐데 그게 없었기 때문에 생기부가 모래알처럼 보여서 어떤 주제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특히 지금 1학년 친구들은 자기소개서가 없기 때문에 특히나 그런 거를 좀 했으면 좋겠고 진로 그 학생부 종합전형 그 두 번째를 보면 진로를 향한 꾸준한 학교 활동이 생기부에 기록돼야 된다. 그래야 현저히 유리하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한번 판단해 보세요.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뭘 준비하고 있지? 앞으로 뭘 소그룹에서 그 지금 활동은 정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 활동 중에서 나는 뭐를 좀 어떤 역할을 담당해서 뭘 좀 보여주지?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소그룹 활동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시와 정시. 성적도 고려사항이긴 한데요. 또 본인의 진로 희망에 따라서 대입이 좀 전형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보건계열 같은 경우엔 종합전형이 좀 드물어요. 보건계열 같은 경우는 좀 드물고 그리고 있어도 굉장히 높은 학교밖에 없고 그리고 대다수의 경우 전문대에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근데 또 그게 또 문제입니다. 전문대를 보건계열로 가려면 내신이 굉장히 높아요. 전문대 보건계열 내신이요. 이 특성화고 친구들, 그러니까 우리 마석고 학생들이 인서울을 원하는 것처럼 특성화고 학생들 중에 보건계열을 원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특성화고 애들의 최상위권 애들이 보건계열로 몰리거든요. 내신이 거의 뭐 1, 2등급대로 이제 커트라인이 형성돼 버리는. 그렇기 때문에 보건계열은 전문대도 사실 굉장히 쉽지 않다. 예, 그렇게 생각해야 보건은 힘들어요. 네, 진짜 힘듭니다. 보건계열이. 보건계열이 날이 갈수록 점수가 올라가고. 네, 좀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 지방도 뭐 2등급 초반 돼야 그렇게 우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쪽 희망하는 학생이면 정말 내신 성적 중요한 거예요. 네,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전문대가 그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의 내신만 반영하는 데가 대부분이었는데 근데 이제 바뀌었습니다. 시대가 바뀌어서 그 학생들이 이러니까 3학년 때 공부를 안 하는 거를 대학교에서 알고 있었는지 이제 고3 때 성적까지 다 반영하기 때문에 이제 꾸준히 공부를 더 하셔야 된다라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실 내신 성적이나 성향이나 이런 걸 좀 봐서 뭐가 더 적합한 전형인가. 근데 사실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까도 이충수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내신 성적이 안 좋으니까 수능을 가야지. 이건 진짜 너무 아니란 생각인 것 같아요. 결국 후회하고요. 절대로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이거를 올리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그 올리면서 이 수능 준비도 해야만 이제 이거를 둘 다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좀 소문이 있더라고요. 이제 수능으로 막 난 수능 준비할 거야 뭐 이런 친구 늘어난다고. 정말 심장이 덜컥. 이러다가 맞아. 아웃풋이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 경험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내신 성적 때 얘긴데요. 이제 내신 성적이 중요한 게 대입 전형에서 되게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내신 성적이 굉장히 좋아요.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그것도 내신 성적을 가지고 이렇게 커트라인을 이제 선발하는 경우도 있고 이 교과 전형 있죠. 수시에서 내신 성적으로 대학을 가시려면 여기 PPT를 보면 서울의 주요대가 대부분 최저 등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능 성적이 안 나오면 교과 전형 쓸 수가 없어요. 서울의 주요대는 수능 성적이 나온다 할지라도 1점대에서 2점대 초중반이 나와야 대학을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심리학과나 이런 그 관공부나 생물이나 되게 높은 학과는 못 쓰고요. 서울의 중위권 이하 대학은 최저가 있는 경우에는 2점대에서 3점대고 수능하고 상관없이 내신만 가려고 한다면 중위권 이하의 대학도 1점대 후반에서 2점대 중반이 되는데요. 이런 친구들이 만약에 활동을 열심히 한다면 오른쪽에 나와 있지만 4번 보면 서울의 중하위권 대학 같은 경우에 농어촌 전형의 경우 4점대 초중반 애들까지도 쓰고요. 학생들도 쓰고요. 합격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한 3점대인 친구들이 대부분 서울을 쓰고 합격도 많이 하는 그런 지금 결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근데 4등급이 넘어가면 종합 전형이라 할지라도 이제 합격률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1, 2학년 때 내신 성적을 좀 관리를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합전인 경우에도요. 그 내신 성적 같은 경우에 그 우리가 이제 농어촌 전형을 대학에서 바라보는 입장이 있더라고요. 그 대학에서 이제 농어촌 전형에 대해서 일단은 어느 정도 어드밴티지를 주는 거잖아요. 그쵸. 사실 그 입장은 그러니까 대학의 입장에서 바라게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서울에 있는 학생들보다 비교과적인 활동이 조금 제약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합격하는 학생들 성향을 봤더니 농어촌 전형 같은 경우에는 종합 전형이지만 비교과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좀 학교의 내신 성적이 좀 많이 반영된 모습이 아닌가. 네. 그래서 내신 성적도 그만큼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네.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에 내가 4점대 초중반이니까 서울의 중하위권 대학 갈 수 있겠지라는 건 착각이에요. 왜냐하면 정말 4점대에서 인서울을 가는 친구는 좀 드문데요. 이런 4점대는 어떤 4점대냐면 고3 때는 3점대인 4점대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1학년 때 성적이 5등급대였는데 2학년 때 4등급으로 올리고 3학년 때 3등급으로 올려서 최종적으로 4등급이 된 친구들. 그러니까 성적 향상도가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제 4등급 초중반이어도 서울의 하위권 대학을 쓸 수 있다라는 거지. 또 비교과가 좀 더 받쳐주겠죠. 예, 그렇죠. 이런 비교과도 경우는. 당연히 받쳐줘야 네. 되고요. 그러니까 이 내신만으로는 종합 전형이 내신만으로 갈 수 있는 전형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내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네. 거. 수능의 활용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이제 대입의 활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시 전형의 가늠자 역할을 하고 수시 원서의 대학 레벨 선택 기준이 이 내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끔씩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왜 3등급인데 여기밖에 못 써요? 제가 아는 뭐 언니는 오빠는 뭐 형은 3등급인데 여기 있었는데 물론 6등급이어도 건국대 합격한 친구 봤습니다. 근데 수능이 2등급 나온 친구였고요. 자사고나 특목고나 이런 친구들의 내신과 그리고 이제 일명 좀 공부 잘하는 그 학교 몇 개 있잖아요. 그 학교의 내신과 우리 학교 내신 똑같이 보면 안 된다.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전국 단위 평균인 수능을 가지고 이거를 판단해야지 자기의 내신을 가지고 전국 단위 경쟁인 이 대입 전형을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러다 진짜 큰 코 다치는. 그래서 방탈하죠. 네, 방탈합니다. 네. 네, 수능 점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능을 잘 본다면 다양한 수시 교과 전형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원할 수 있고 네. 최상위권 대학의 종합 전형 수능 최저학력을 맞추면 맞출 수 있다면 못 맞히는 친구들이 일단 다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합격 확률이 현저히 상승해서 여러 가지 수시 전형을 쓸 수 있다라는 거. 내가 이미 그러니까 이런 사례를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 반 학생이 수능이 2 이렇게 나오는 친구가 있었어요. 굉장히 잘 나오는 친구죠. 근데 그 친구가 수시 원서를 쓰고 왔는데 이렇게 쓰고 왔습니다. 서울대, 연대, 고대 끝. 그래서 이것만 쓸 거야? 네, 그러길래 그럼 뭐 서연고 말고 밑에 뭐 한양대나 이런 데 한번 써보는 게 어떻겠니? 라고 말했더니 그 친구는 여학생이었는데 저는 이 학교가 아니면 이화여대를 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학교가 아니면 원래 이화여대를 가겠다 딱 이게 명확했던 친구였는데 그 수능 점수로 농어촌 정시를 쓴다면 충분히 이화여대를 합격할 수 있는 친구였기 때문에 아무런 부담 없이 서울대, 연대, 고대만 썼던 거죠. 물론 그 학교 중에 하나가 합격을 해서 연고대를 합격해서 이제 대학을 갔지만 이제 그런 안정된 수시 지원이 가능하다. 그리고 나중에 혹시나 걔가 수시를 다 떨어진다 할지라도 이제 기회의 땅이 될 수도 있는 농어촌 정시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거. 근데 그럼 선생님 그럼 수능 잘 봐서 농어촌 정시 쓰면 되겠네요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게 이제 평소에 수능을 잘 본 친구가 있지만 수능 그 모의고사 잘 보지만 수능 때 떨어진 친구가 훨씬 많아서 예.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나왔던 친구가 있잖아요. 그게 농어촌 정시로 한다면 한양대 이상급을 갈 수 있을 정도의 성적이 항상 나왔었는데 수능 때 농어촌 정시로 네, 농어촌 정시로 했었는데 결국 수능에 나온 건 겨우 이화여대 농어촌 정시를 갈 수 있는 성적이 나왔어요. 그래서 수능 성적이 평소보다 잘 나온 친구가 훨씬 적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좀 고민해봐요. 항상 모의 평가가 제일 높은 점수죠. 네, 항상 6월 모평이 제일 높고 9월은 좀 더 떨어지고 네, 수능은 좀 더 떨어지고 재수생들이 그만큼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그러니까 내가 컨디션이 안 좋다 이것도 있겠지만 긴장했다 그것도 있겠지만 집단이 다르죠. 네, 집단이 들어오는 친구들이 되게 좋은 친구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균관대 다니는 친구들이 연고대를 가려고 수능을 보고 연고대 갔던 친구들이 서울대 한번 가려고 수능 다시 보고 서울대 갔던데 의대 가려고 또 치고 그리고 그렇게 5, 1등급 맞아놓고 의대 못 가니까 그냥 다니던 학교 다니고 이제 이러니까 이제 수능이 잘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현실의 선택. 위에 카이스트 멋지게 딱 잡아놨는데요. 이 마석고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일반계 고등학교는 다 수시 위주입니다. 어떤 학교도 그렇습니다. 이 주변 학교도 그렇고요. 수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예. 정시를 준비한다기보다 다양한 수시 전형을 준비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준비 방향 중에 하나가 수능일 수 있고요. 그게 수시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예, 뭐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성균, 한양대 이게 그 말이에요. 예, 여기에 다니던 친구들이 수능을 한 번씩 더 본다. 그 수능을 우리가 중요시한다는 게 정시를 중요시하겠다는 게 아니라 아니고, 네. 수시 준비를 수능을 통해서 이득을 보겠다. 이제 네. 그렇게 학생들이 이해를 네.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안정되게 쓸 수 있고 그렇게 안정되게 쓴다면 좀 긴장도 덜 내서 맞아요. 그래서 합격 확률도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어요. 면접이나 이런 데서 좀 더 잘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정말 최악의 경우에도 일단은 수능으로 농어촌 정시가 있기 때문에 보험을 걸어둘 수 있는 거죠. 네, 뭐 이 정도까지가 제가 마석고 농어촌 전형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었던 정리 것 또 같습니다. 정리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네. 우리 학교는 농어촌 전형이 유리하다. 유리하다. 예, 네. 오. 그리고 정시보다는 수시를 하자. 네, 일단은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농어촌 정시도 있으니까 네. 이것도 이제 어쨌든 수능 공부하는 게 그래도 괜찮겠네요. 네, 어쨌든 그렇죠. 간에. 그러니까 수시 준비에도 그렇고요. 네. 전형도 있고 뭐 수시에 최저를 맞추면서 동시에 농어촌 정시도 좀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능을 준비하는 건 아주 좋은 선택이다. 그러니까 정시가 아니라 수능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죠, 그죠? 일단 뭐 네. 농어촌 지원 자격부터 유형 1과 유형 2가 있다 이런 말씀해주셨고, 저는 이제 이제 원서를 학생들이 이제 쓰게 되면 네. 실제로 이제 부딪힐 문제가 농어촌 전형은 학생부 교과에도 있고 네, 학생부 종합에도 있는데 네, 종합이 많다. 훨씬 많다. 네, 종합이 훨씬 많고 네. 이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에도 몇 대학이 있습니다. 몇 대학이 있는데 그 중에 또 학생부 교과에서 수능을 보는 네. 대학도 수능 체제를 보는 대학도 있고 예, 교과는 수능 그렇습니다. 체제를 보지 않는 대학. 그 보는 대학 중에 최상위 레벨은 서울시립대 정도 그렇죠. 얘기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수능 체제를 보지 않는데 좀 괜찮은 학교는 또 세종대 뭐 이 정도 우리가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데. 또 하나 설명해야 되는 부분은 뽑는 인원은 적다. 많지 굉장히. 않다. 그러니까 이게 그 입결을 갖다 얘기하기가 네. 농어촌 전형은 좀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들쑥날쑥이 너무 심해서. 누가 지원하냐에 따라서 매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자료를 참고할 때도 좀 그런 조심한 접근이 필요하겠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 일반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 나와 있는 그런 입결에 가끔씩 이제 종합전형 같은 데에 내신 성적 입결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게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까도 말씀드린 자사고라든가 뭐 이런 특목고나 이런 여러 가지 좀 이제 상위에 있는 비평준화적인 상위권에 있는 그런 학교의 친구들이 들어온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1등급도 떨어지는데 6등급도 붙으니까 네. 근데 평균 내분이 뭐 몇 등급이고 맞아요. 몇 등까지 붙었더라. 그러니까 내가 5등급이니 여기도 5등급이 붙었었으니 나도 여긴 충분히 쓸 수 있다. 이거는 해석이 좀 잘못된 거고요. 이제 그런 걸 해석할 때는 꼭 이제 선생님과 상의를 해가지고 좀 객관적인 분석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 하신 건가요? 네, 다 한 거 같습니다. 강쌤 네. 질문 혹시 질문요? 거기 뭐 써온 것 같은데. 써온 거 있으면 네. 네네. 그러면 그러니까 아까 농어촌 전형일 때 수능의 활용도도 이제 말씀해 주셨고 한데 농어촌 전형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네. 제일 우리가 뭐 그냥 딱 하나 중요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하면 물론 이제 모든 게 다 중요하겠지만 부장님은 어떤 걸 이제 꼽을 수 있을지. 기본적으로 내신이 어느 정도 내신. 된다는 거는 기본 전제 조건이니까 그건 기본 전제고요. 진로를 생각해서 어떤 활동을 꾸준히만 하면 네, 그러니까 마석고에 있는 활동만으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석고에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 중에서 자신의 진로에 맞는 활동을 고민하면서 고3 1학기 때까지 해 나간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마석고가
농어촌에서만큼은 활동해서 정확한 비교 것 우위가 같아요. 있습니다. 저는 여기 정말 근무하면서 사실 농어촌에 또 학생 수가 또 중요하잖아요. 네. 이 정도 규모의 학교도 좀 드물고. 드뭅니다. 그럼 내인 성적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등급이 받쳐주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학교 자체가 또 선생님들이 이제 다양한 활동들을 이제 밀어주기 때문에 오늘 그러면 핵심적인 내용은 농어촌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 많다. 그럼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교과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1, 2학년 학생들이 비교과적인 측면에서 진로를 설정해 두고 네. 관련 활동들을 열심히 한번 채워 나가 보자. 네. 이런 얘기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정말 여러 가지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그냥 좋은 얘기. 지금 녹화 시간이 한 50분 다 돼가는데요. 심각합니다. 10분! 줄이고 싶은데 너무 힘듭니다. 편집하는 거. 너무 힘들고요. 여러분들 열심히 하면 됩니다. 이게 정리입니다. 화이팅. 네, 화이팅 하십시오. 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주제로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